TV의 황태순입니다. 김현광입니다. 아직도 좀 미숙하시군요. 네. 글쎄요, 이 지금 보면은 점입 가경으로 지금 김태우 6급 검찰 수사관이죠. 근데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민간인 사찰. 김태우 지금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김태우 조사관이 지금 그 계속 언론 등을 통해서 뿜는 이야기는 경악 그 자체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기무사의 네네. 민간인 사찰 뭐 네. 그 다음엔 기무사의 뭐 구테타 문건, 네네. 뭐 계엄령 문건인데 구테타를 음모를 했다고. 아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아직 뭐저 기억력 좋으신 분이 한번 아니 이 민간인 사찰 이거 한 기무사 지금 해체가 공중 폭파시켜가지고 그 얘기 전 그래고 외국 출장 나가 있을 때 안지사로 바꿨잖아요. 안보지원 사령부로 가다 안지사로 바꾸고 그야말로 군을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아마 얼마 전에 세상을 갖다가 아니 떠난 계엄령 문건을 예. 뭐 발견을 했는데 예. 대통령이 외국 출장에 있으면서 이건 뭐 국기문란 사건이라 그러면서 엄정 뭐 조사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렇죠. 엄정 조사해서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이재수 사령관의 죽음이죠. 억울한 죽음이죠. 억울한 죽음이죠. 억울한 죽음이죠. 지금 이번에 아니 무슨 구테타를 한다. 그리고 네. 기무사가 네. 연인원 30만 명 가까이가 그 세월호 그뭐 팽목항에 이제 주둔하고 지원하고 하니까 그건 그걸 당연히 그 업무 지원하기 위해서 나가서 있었던 상황 보고 뭐 동향 보고 이런 뭐 첩보 보고들을 올려놓은 게 기무사인데 그거 하고 그거 했다고 그거 민간인들 뭐 동향 여기 몇 개 섞여 있었다고 네. 저 난리 쳐가지고 법적 근거도 없이 네. 저 기무사 해체해서 뭐 안지사를 만들었는지 박지사를 만들었는지 했는데 네. 그 서슬프렀던 이제 문재인 청와대가 전 정부가 똑같이 민간인들 뭐 교수들 뭐 기자들 동향 보고 뭐 다 하고 첩보 아니 모아가지고 민간이 사찰을 한 거죠. 민간 사찰한 거죠. 민간이 사찰을 했는데 문제는 처음에 이 문제가 지난 12월 초에 그른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전원이 교체되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기억나시죠? 당시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가서 뉴질랜드로 오고 뉴질랜드 한국 오는 그 비행기 상에서 조국 문제가 계속 조국 민정수석 문제가 나오니까 일단 나한테 날 믿어달라. 많은 사람들이 저 조국 민정수석은 갈아치우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귀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받은 것이 조국 민정수석에 관한 건이었고 결국 전폭적 재신임을 했습니다. 전폭적 재신임하면서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즉 본인이 문매를 맞더라도 자기가 해야 할 게 뭐냐니까 이른바 검찰개혁, 사법개혁하고 학교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었고 그다음에 뭐 특별감찰반 이름은 뭐 공직감찰반인가요? 이렇게 이름 바꾸었는데 자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 김태우 수사관도 보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검찰에서 에이스 중에 에이스 수사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처음에 보면 자기의 억울한 그런 이야기들 또 보면 안에 진실의 모습, 추악한 모습들을 갖고 처음엔 조선일보, 그 다음 날은 동아일보, 그 다음 날은 중앙일보, 또 그 다음 날은 조선일보. 아니 그러니까 그 양반이 지금 네, 사실 뭐 에이스 중에 에이스란 말이죠. 육국 공무원이고. 그게 있었죠. 그 지금 몽둥이 들고서 그냥 모든 언론을 청와대 저 브리핑실에 와가지고 네, 지금 자기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고 생각하는데. 부적절하죠.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있는 데서 민정수석과 반부패 비서관과 홍보수석과 대변인이 그 육국 공무원 하나 죽인다고 지금 린치를 가하고 있는 셈인데 네. 대통령 뭐 날 믿어달라 그러는 게 벌써 시간 많이 가지 않았나요? 그거 벌써 보름이 넘었죠. 보름 가면 조국 수석은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네. 자체 내부 감찰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조치를 해야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글쎄 말이야 만약에 지금 보면은 특별감찰관 청와대 한 26개월째 지금 공석이죠. 청와대 특별감찰관 있으면 이럴 때 당연히 특별감찰을 감찰해야 되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무 배제한 상태에서 조국 수석과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 등을 갖다가 이른바 특별감찰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못하겠으면은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수사 의뢰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서 검찰과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검찰은 또 왜 여기 왜 이건 굉장히 핵심입니다. 변수로 나타나나요? 이래서 바로 황태순 TV에서 이런 해설이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 죽음 등등을 갖다가 일단 그 계기로 해서 검찰개혁의 목숨을 공수처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고위공직자 그렇죠. 수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비리수사처 공수처 만들겠다. 그래서 검찰의 힘을 대폭 빼겠다는 것이.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도 조정, 즉 그걸 빼고 이것이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조국 수석이에요. 그런데 작년 정기국회도 예. 넘어갔고 네. 올해 정기국회도 넘어갔고 네.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뭐 진전이 없고 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뭐 말만 하다가 법제적인 문의만 지금 조정됐죠. 문의만 조정돼서 아무 없이 갔는데 네. 그걸 또 그럼 내년 말까지 조국 수석이 그럼 계속 앉아서 그래서 검찰 개혁한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보면 이야기가 보면 조국 수석에 대해서 전폭적 재신임한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사법개혁에 갖다가 완성자를 갖다 조국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국이 아니면 못하나요 그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검찰을 갖다가 사실상 모르겠어요. 특정 몇몇 검사들 자기들 말 잘 들으는 검사들이야 괜히 예뻐하겠지만은 어쨌든 2,200명의 검사가 포진되어 있는 대한민국 검찰을 갖다가 범죄 집단시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시각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검찰을 갖다가 환골탈퇴시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검찰을 윽박지르고 있는데 환골탈퇴가 아니고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는 검찰 권력의 힘을 좀 빼고 네. 수사권은 경찰로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사정정국과 적폐청산에 조자룡 hon칼 쏘듯이 검찰을 지금 이빨을 다 망가뜨렸는데 아니죠. 칼이 들어다가 그거는 이렇게 정확히 봐. 2,200명 대한민국 검사들 거기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라든가 형사부 등등등 몇몇 이른바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 정권에 어떻게 보면 딱 코드가 맞는 검사들 이른바 예전에 그걸 우리 정치검사라고 그랬어요. 그런 검사들이 보면 조자령 헌칼 휘두르듯이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뿐이고 어쨌든 검찰을 어떻게 하든지 보면 발목을 좀 꺾으려는 것이 어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의 의도라면은 이번에 김태우 수사관의 어떻게 보면 양심선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죠. 양심선언은 검찰로 봐서는 물실 호기 그야말로 놓칠 수 없는 기회예요. 이번에 그럼 자 띵동 돗자리 한번 깔아 보시죠. 그러면 자 임종석 실장 명의로 무슨 공직 상의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지금 검찰 고발을 한 텐데 이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을 그 김태우 수사관을 지금 검찰이 그러면 구속 안 시키고 저항할까요? 조국에 맞서서? 아니죠. 그건 현재 거기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에 김태우 수사관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큰 틀로 보았을 때 여기에 보면 여기서 야당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당이 이것을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별검사 등으로 고강도로 보면 진실을 밝혀라. 언제까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이냐라고 압박을 가한다면은 그때는 부득이 과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마치 김현철 씨 문제를 갖다가 당시 중수부에 심재린 중수부장이 담당해서 김현철 씨를 구속했듯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야권의 어떻게 보면 압박. 두 번째는 여론의 압박입니다. 그럼 조국이나 반부패 비서관에까지도 검찰의 칼날이 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왜냐니까 돗자리 너무 위험한 돗자리. 위험한 돗자리 깔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분노, 함성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김태호 수사관은 아마 조만간 아마 영어의 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본인도 그걸 각오했다고 얘기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난맥상 민간인 사찰 문제 또 보면 이른바 자기들 고위 권력 실세들의 어떻게 보면 그 쿰쿰한 비위와 비리 문제 이런 부분들 덮은 게 확인된다면 그런 걸 그걸 확인하려면 검찰이 확인하죠. 예를 들어 우윤군 러시아 대사
그다음에 이런 그다음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등등 이 문제를 갖다 검찰이 앞으로 인지 수사하는 것은 응당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그야말로 김태우의 작은 양심 선언의 날개, 이런 나비의 날개짓이 과연 허리케인이 될지 아니면 날개가 부러질지 우리 한번 지켜봐야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어제 이제 검찰에 있는 후배하고 네. 저녁을 먹었는데 네. 그 이제 뭐 적폐 수사 뭐 지금 검찰이 이 정권에 뭐 미친 개처럼 뭐 한다고 누가 뭐 그런 얘기 했더구만요. 네. 그 이 조자룡 헝칼 쓰듯이 막 휘두르는데 이 동원되는 뭐 특수조사 뭐 특수수사팀 뭐 이런 게 네. 막 차출이 되니까 네. 지금 검찰 그 일반 수사 뭐 형사 사건들 이게 진행하고 있는 게 미제가 드글드글해요. 예, 뭐 1년씩 뭐 안 되고 막 그리고 같이 근무하다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황태순 검사는 저 특수팀으로 불려가면은 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뭐 계급장을 하나 달겠지만은 같이 일하던 동료들 미제 사건까지 다 끌어안아 가지고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 뭐 특별수사팀 이명박 잡아놓으려고 뭐 검사는 몇 명? 100여 명 100여 명을 빼고 하니까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일반 사건들이 진도가 안 나와가지고 뭐 죽겠다고 뭐 또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게 이 검찰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네. 일상적인 검찰의 업무가 지금 좀 안에서 네. 마비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어떻게 결론 아닌 결론을 내자면은 사실은 대한민국 검찰 때로는 욕도 먹고 합니다만 결국 그래도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2,200명의 검사 그리고 검찰 수사관 대부분 그야말로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저는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예. 뭐 검찰들 뭐 청와대 불러가지고서 뭐 쓰는 거 안 하겠다고 뭐 그 얘기 막 흥분해 사던 게 나던데 웬 검찰 출신이 이렇게 많아요 청와대에. 반부패 비서관도 뭐 검찰 출신. 다음에 그 밑에 반장 이인걸 반장도 그것도 검사 출신이고. 아니 전 정권에 대해서 하던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런 뭐 사찰 같은 거 가감이 없애든지 이거 왜 그 검사 출신들 다 불러 들어가지고서 그건 반부패 비서관은 자기는 억울하다 어저께도 뭐 울고 그랬다는. 또 눈물을 흘렸다 그러는데 하여튼 조만간 우리가 그것이 과연 진실의 눈물인지 악어의 눈물인지 뭐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